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경매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억짜리 뭐 4억에 낙찰받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6억짜리를 4억에 받아놓고 금리도 2%대로 받으면 대출이자도 뭐 얼마 안 되고 시세 차익도 2억을 갖고 가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이미 싸져 있으니까 스펙타클하게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파트를 지금 뭐 부동산 가서 사라는 게 아니라 경매로 정말 많이 싸게 받으셔가지고 신생아 구입자금까지 입히면은 정말 깡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경매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미쳤잖아요.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출산을 유도하게끔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경각심을 이제는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생아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좋은 조건의 대출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소득 부분도 기존에는 이제 7천만 원 이하, 뭐 8,50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 넓혀서 부부 합산 1억 3천 이하까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는 똑같습니다. 5억 600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는 공시지가입니다. 6억에서 9억으로 늘려줬어요. 6억짜리가 실거래로 치면 8, 9억 정도 될 거고 9억짜리면 한 12억, 13억까지 잡힐 겁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해서 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최대 한도가 5억입니다. 5억까지 이제 최대 대출이 나오는 거고 금리가 또 5년 고정인데 조건에 따라서 1.8%에서 뭐 최대 3%까지 였다가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7까지 해요. 제일 비싸도 2.7%라는 거죠. 심지어 한 명 더 낳는다 0.2%를 낮춰줍니다. 금리를 고정 금리를 5년을 추가해줘요. 최대 15년까지 그렇게 해서 3명까지 최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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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 10년 동안 나온 대출 상품 중에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출산 의무만 있고 혼인을 했는지는 안 보더라고요. 변화하는 시대상에 좀 맞춘 게 아닌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경매로도 가능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도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 최근에 자수하고 왔는데 대출 금리가 6.5%거든요. 물론 사업자이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이 신생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거의 3분의 1이에요. 대출도 많이 해주고 대출 금리도 정말 저렴할 뿐더러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억짜리 뭐 4억에 낙찰받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6억짜리를 4억에 받아놓고 금리도 2%대로 받으면 대출이자도 뭐 얼마 안 되고 시세 차익도 2억을 갖고 가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이미 싸져 있으니까 스펙타클하게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파트를 지금 뭐 부동산 가서 사라는 게 아니라 경매로 정말 많이 싸게 받으셔가지고 신생아 구입자금까지 입히면은 지금 고금리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에서도 다주택자들을 물리쳐주고 조건이 무주택이어야 되니까 무주택자 분들이겠죠. 그분들은 지금 무조건 경매해야 되죠. 원래 이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막 들어와서 싼 가격에 줍줍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와. 방어막이 있는 거니까 취득세라는 방어막 안에 안전하게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이 계신 건데 그 중에서도 결혼하시고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신생아 보금자리까지 보시면 정말 깡패입니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겠네. 집값이 싸졌는데 경매로 더 싸게, 근데 금리도 더 싸게. 비싼 게 없죠. 금리도 싸, 매매가도 싸져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입찰 경쟁은 또 취득세라는 부분에서 또 지켜줘.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저금리 대출을 만들어주던 시기가 과거 역사로 봤어도 낮은 가격인 게 맞죠. 역사는 사실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사를 배우는 거죠. 과거에 이런 상품들이 막 출시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가장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줬던 때가 혜택들을 많이 주는 게 결국은 주택을 사게 도와주는 거죠. 그게 아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일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보면 박근혜 정권 때 가장 이 상품들을 많이 줬어요. LTV 올려주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금 연말까지 뭐 70% 해주고 상품들을 계속 출시를 했어요. 그랬던 시기에 과연 부동산 가격이 어땠는가를 좀 봤어요.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가격이 되게 안정화가 됐어요. 물론 이때 공급 정책이 있기 때문도 있는데 정권에서는 계속 부동산을 사라 대출해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했는데 시장은 갑자기 살아나진 않았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남들보다 먼저 시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이 막 살려고 할 때 오히려 팔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이 저는 그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선 이 표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 사고 싶어요? 가격이 쌀 때 사고 싶죠.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지 대출을 막 풀어주던 시기 그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경매로 아파트를 받는다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먼 훗날 가격이 막 한창 오르고 뉴스에서 막 집값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은 집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먼저 분위기를 알고 여러분들한테는 사지 말라고 할 텐데 지금은 사는 시기가 맞습니다. 가격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규제를
구매를 할 때는 팔 수 있는 분은 팔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은 사는 시기가 맞죠. 집값이 높아질 때는 이런 대출도 안 해줘요. 대출을 막고 뭐 세금 규제하고 경매 매물도 많이 없고 남들도 살려고 하니까 경쟁도 많고 아무래도 근데 초보자분들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걱정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집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투자를 먼저 해본 우리 입장에선 지금 무조건 사면은 경매로 싸게 사면 무조건 돈은 버는 건 100%죠. 적어도 이 영상을 봤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